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많이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또 여당이 좀 잘 풀어주셔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새 대표가 탄생했죠. 대세론 속에서 이변 없이 선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하고 국회를 찾아 여야 예방에 나섰습니다. 분주한 당 대표의 행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힘드셨죠? 아유, 남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특히 정치에 들어오는 일은 참 쉽지 않네요. 그러나 저러나 뭘 다 하셨잖아요. 근데 대자 빼는 일만 나오는데 이제 장만신경 쓰지 마시고 좀 국회 좀 도와주십시오. 두 달째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당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여당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야당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야당에 좀 힘이 좀 더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어대황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대세론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에서도 밝혔지만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무혈 입성을 한 케이스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쉽게 들어온 셈입니까? 네, 이제 본인은 네네. 되게 어렵게 이 정치권에 입문했다고 하지만 정치권 입문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그랬죠. 제1야당의 당대표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어떤 열망을 네.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자유한국당 지지층, 특히 야당 지지층에게 더 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네. 정부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사실상 이 정치적 투쟁 선언을 한 것으로 첫 일성을 좀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여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두 대표는 첫 만남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자고 시작해주죠.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가 이제 마감이 되고 정식으로 당 대표가 이제 선출되셨으니까 좋은 국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많이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위원이나 또 국무총리로서 일을 할 때 보면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당은 별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국회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또 여당이 좀 잘 풀어주셔야 이게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공통점은 두 대표 다 총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점은 한 분은 운동권 출신이고요. 한 분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섞일래야 섞이기 굉장히 힘든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 배경을 보면 사실은 정반대에서 서로 성장했다고 그랬죠. 보여집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학교 졸업 이후에 사실 운동권으로서만 쭉 커왔고 또 정치인으로서 이제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됐고 사실은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가 돼서 특히 공안검사로 이제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즉 세상을 사물을 보는 관점과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어떤 방식도 서로 이제 정반대이죠. 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두 사람의 어떤 케미가 잘 맞을지는 솔직히 저는 걱정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야당은 수권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정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해서 내가 내려가는 순간 여당과 투쟁하겠습니다 했지만 네. 투쟁을 하면서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 보여야 돼요. 아하. 사실 투쟁이라는 게 뭐 투쟁한다고 사실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쟁 자체가 국민들의 정말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투쟁 속에서도 저 정당이 뭔가 대안을 내는구나 이런 것을 비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투쟁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리더의 힘든 점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한 번도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어쩌면 한 번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보는 것은 이번이 정치권 들어온 게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럼 매 순간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어떤 복잡다단한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사실은 어떤 걱정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여야 두 대표는요, 과거에 대정부 질문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순간이 또 있습니다. 과거의 장면 확인해 보시죠. 통진당 해산이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얼마 동안 심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그것이 질문하지 중요하다고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헌재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20차례의 심리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세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답변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과거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요, 벌써부터 황 대표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이 잠깐 아까 언급을 했는데 바로 황교안 대표의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서 잘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존중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차장,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런 대답은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대답인데, 그러니까 선문답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리더로서 과연 어떨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이 입장을 좀 사실 듣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선명한 입장보다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이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뭐 본질을 좀 비켜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5.18 망언으로 이 망언을 한 것으로 지금 이 지목받고 있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황교안 리더십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지층을 위한 그 징계를 할 거냐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징계를 할 거냐. 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황교안 호가 순항할 거냐 아니면 좀 난항을 겪을 거냐가 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햄릿형 리더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을 하는, 고뇌하는 햄릿을 비유를 했군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책을 낸 게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쭉 저는 읽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네.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안타깝다. 네. 뭐 이런 등등 이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립적이고 네. 왔다 갔다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제 그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이라는 게 매일매일 매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어느 한순간 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플러스가 될 것인지 그걸 네. 결정하는 게 정치인의 임무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네. 근데 문제는 매 시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5.18 문제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든지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결정하겠다든지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줘야지만 문제는 돌아가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한 걸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예전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당내에서 당장 반발이 나옵니다. 네. 또 여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매일 이제 비난을 하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은 뭐 하냐 도대체. 네. 이런 이제 결단이 내려질 텐데 그런 문제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행이 이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네.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을 내정을 했어요. 한선교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이걸 두고 또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으로 분류가 돼요. 원조 친박으로. 네. 그리고 나중에 중립을 또 중립으로 선언했잖아요. 옮기긴 했지만 네. 원래 시작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시절에부터 도와서 대통령 당선까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원조 네. 친박으로 알려지고 있죠. 물론 본인이 탄핵 이후에 색깔을 자꾸 빼면서 원조에서 좀 멀어지는 듯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총장이 총선 전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공천에서 한성교 의원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어쨌든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 뭐 지금은 색깔이 좀 빠졌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임명이 되면 과연 황교안 지금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당을 이끌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면서 친박이 어쨌든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줬던 친박 입장에서는 다음 공천에서 본인들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있을 것이냐. 네. 또 한성교 의원은 과연 그런 부분들을 다 내치고서 친박을 완전히 청산하고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충고를 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라틴어로 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냥 들으면 좀 뭐 나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섬뜩하네요. 충고예요. 충고. 아, 충고예요. 축하 인사를 하면서 아하. 한국 정치사가 녹록지 않다. 친구로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에 승전한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뒤에 누가 들어가면서 따라가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저 말을. 메멘토 모리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뭐 축하의 말을 던진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바로 죽음이다. 저는 축하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축하인가요? 저는 축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돼서 굉장히 의욕에 넘치겠지만 네. 정치가 그렇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오버하지 마라. 네. 제가 볼 때는 최준봉 교수께서 축하라고 하면서 디스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